예, 안녕하십니까. 황당문 회계TV의 황당문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실 이 중용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돛닦는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반성을 했지만, 그래도 바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짧게, 또 돛닦는 얘기를 하자면, 어, 중용의 내용이 결국은 이제 하늘을 본받아서 성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로 도와 덕을 닦아서 도와 덕을 쌓아서 이제 성의 분자가 되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거목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것 같고요. 키가 작은 나무도 아름다울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리고 가시나무도 세상에는 있고요. 그래서 잘 어우러져 사는 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가시가 많은 나무는 좀 안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돌을 닦은, 저도 좀 돌을 닦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중용 21장에 그 자성명, 위지성, 자명성, 위지교, 성증명, 성증명이, 명즉성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자막으로 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너무 이렇게 지성을 다하면 입이 돌아갈 수도 있고,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 무의이하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 도법저연 결국은 노자의 마음, 그 내용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삶의 균형을 잘 잡으시면서 그렇게 시즌을 잘 보내셨으면 어떡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것으로 이제 돛닦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일단 재무제표 본문입니다. 네, 재무제표 본문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네, 정말 중요한 재무 정보인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어쩔 때는 이제 손익보다도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회사들, 영업이 좀 안 좋아지는 회사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 정보도,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흑자도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이 나더라도 그 현금 흐름이 막혀서 이제 돈맥경화가 와서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그런 것을 이제 흑자도산이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그런 상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생주의에 의한 손익도 중요하지만 현금주의에 의한, 현금주의를 나타내는 이런 현금 흐름 정보도 중요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제 단기 순이익은 간단하게 났는데, 이 회사에 뭐 재고자산이 많이 쌓이고 있고 매출 채권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 쪽에 뭐 개발비 같은 게 이제 이제 큰 금액들이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면 좀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 는다. 뭐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이자면 이제 그런 케이스일 수 있죠. 뭔가 입찰이 안 되고 뭔가 매출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가동 생산 시설을 놀릴 수는 없으니 계속 이제 물건을 찍어내고, 그러면 이제 재고가 쌓이겠죠. 그런 재고들은 결국은 부진 재고가 될 가능성도 클 거고, 그만큼 이제 많은 돈이 이 재고 자산에 묶이게 됩니다. 그런 재고 보유 비용도 늘어날 것이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손익에는 이 재고 자산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크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산으로 잡히니까요. 매출 채권을 볼까요? 매출 채권 예를 들면 이제 거래처가 악성 거래처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게 회전 기일이 길어지고 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사원들이, 어쨌든 영업사원들의 목표는 이제 매출액을 달성하는 것이니까 이제 거래처에 사정사정 하는 거죠. 이번 달만 좀 봐줘라. 이번 달만 좀 대리점으로 좀 밀어내게 할게. 그러면서 이제 결제톤도 조정을 하죠. 결제톤도 조정하고, 뭐 한 달에 끊어주던 거를, 주던 거를 뭐 이제 석 달로 바꿔줄 테니 매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 거래 조건은 점점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거래처 같은 경우, 수출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채권이 늘어나기도 하고 가공 매출이 이렇게 잡힐 수도 있죠. 아직 물건도 안 실렸는데 매출 잡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개발비는 이제 비용을 인식 안 하고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아직 이게 언제 상품화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관련된 시약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를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개발비에 대해서는 요새 이제 최근에는 더 이제 좀 엄격하게 감독기관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개발비를 인식하는 회사는 더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단기 손익이 간단한데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들, 이게 부실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뭐 10중 8구는 영업현금 흐름이 부의 영업현금 흐름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끔은 손익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때때로 예,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BS는 그 회사의 거래의 누적입니다. 누적이죠.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을 차변과 대변으로 해서 복식부기에 의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쌓인 게 재무 상태표이고, 이걸 이제 회계 기간으로 미분을 한다. 미분 기억나시나요? 미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미분이잖아요. 그쵸? 그 회계 기간 1년으로 미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델타, 자본의 변동이 나올 것이고, 이건 이제 결국 수익과 비용 등으로 뭐 자산, 부채, 자본으로 기록됐을 상대 계정이 그 계정일 수도 있겠지만 수익 비용이 상대 계정인 경우가 많을 테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재무 상태표를 이제 회계 기간으로 미분을 하면 그게 손익계산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익 비용 계정으로 총액으로 저희가 영업 비용, 뭐 영업의 비용, 그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이렇게 표시하는 손익계산서 기준은 이렇지만 현금 흐름표도 똑같습니다. 이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이것을 현금 계정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를 나타낼 때 영업현금 흐름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이걸 쪼개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제가 띄워놓은 게 현금 흐름 검증판입니다. 이 검증표. 이게 이제 보시면 재무상태표죠. 여기 들어가는 것은 재무상태표이고, 그래서 이 정기, 단기, 증감, 이 재무상태표의 증감 금액을 놓고, 요 금액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현금 유출을 비현금, 자산부채 자본의 대체 거래, 요것으로 요 증감을 나타내는 것이 요 현금흐름 검증판입니다. 그래서 이 증감 금액이 증감, 이 단기하고 정기하고의 자산부채 자본 변동의 증감하고 일치하는지를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 표를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영업활동, 그리고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것으로 이제 쪼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결국 현금 계정, 현금의 현금성 자산 계정을 각 활동별로 다 이제 직접적으로 다 쪼갠 다음에 그것을 피벗을 돌리면 이 표를 완성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자산부채 자본면의 비현금 거래도 대체 거래도 여기 피벗을 돌려서 여기 넣는다. 이 검증판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회사의 거래가 너무 많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접법으로 현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하고 이제 현금주의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는 회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학교라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는 수시 계산서를 만들죠. 그런 데들은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요. 물론 이제 거기도 발생주의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하고 이 현금 계정 증감하고
일단은 크게 대동소이할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간접법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요게 이제 당기순이익이네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흐름표가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현금 유출입이 없는 그 비용을 더해주고 이익을 빼주고 수익을 빼주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을 넣어주고, 왜냐하면 이게 발생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 채권하고 그 부채가 영업과 관련된 채권 채무들이 이제 증가한 만큼은 가감을 해줘야지 이제 실제 현금 흐름으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활동과 관련된 게 들어가고, 그 재무 활동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현금이 증감이 나오고 기초현금에서 기말이 현금이 나옵니다. 이게 현금흐름표 양식인데 결국 이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똑같은데 이거를 그냥 이 표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 단기 순이익 중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가산을 해줘야겠죠. 단기 순이익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든지, 감가상각비는 뭐 저희가 영업 에비타 뭐 이런 거 구할 때도 가산을 해주잖아요. 이게 현금 유출입이 없으니까요. 그쵸? 운영자산 상각비도 가산을 해주고, 외환산 손실도 이거는 아직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가산을 해주는 것이고, 퇴직급여도 아직 퇴사를 안 했죠. 네, 퇴사를 안 한 것이고 그냥 회계상 비용이니까 가산을 해주는 것이고, 판매보증 충당부채 전입액 같은 경우도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가산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중에서도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외환산 이익, 미실현 이익, 유연자산 처분 이익, 이건 사실 유출입이 있는데 이거를 투자활동으로 불려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건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현금 흐름이다 하고 해서 이렇게 가산을 해주는 것, 차감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외환산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산부채 변동. 이게 발생주의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현금주의로 돌리는 측면에서 이것들은 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 단기금융상품 투자, 뭐 장기금융상품 투자, 매도 받는 증권에 대한 투자, 이런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활동들과 관련된 금액들을 여기 이제 취득과 처분 금액들을 넣어주죠.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는 이거를 자산부채 변동을 한 줄로 넣죠. 순액으로 넣는데, 투자활동은 이걸 총액으로 저희가 기재를 합니다. 뭐 이렇게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근데 이것도 기준거래가 너무 많다, 너무 크게 되면 이게 양쪽으로 너무 크게 뜨면은 좀 오히려 더 정보 이용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순액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뭐 당좌 차월이라든지, 뭐 단기 매매 증권을 너무 많이 주고 사고 판다, 그럴 때는 순액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총액으로 이렇게 취득가 처분을 총액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렇게 이쪽 총액으로 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저희가 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유형자산 취득 처분에 대한 것들은 분괴의 내역을 좀 확인해서 이 숫자들을 찾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는 뭐 분괴장이나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죠. 영업활동은 그냥 순액으로 넣으니까. 재무활동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재무활동이라고 하면은 뭐 차입,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 유상증자라든지 자기주식 취득 이런 거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재무활동들은 저희가 이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현금 거래, 요거는 이제 자산부채 자본이 손익 계정이나 현금 계정을 안 타고 바로 상대 계정이 자산부채 자본인 거래들을 집계를 합니다. 근데 이거 100% 반영을 못 하겠죠.
대체거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주요한 비현금 거래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 특히나 이제 최근은 아니네. 이제 이미 시간이 좀 경과가 됐는데, 그, 유형자산 취득, 그러니까 이 투자 활동과 관련된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그 부분을 영업 활동에 있는 이 자산 부채 변동으로 보지 말고, 이 비현금 거래로 빼라. 이 투자 활동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 감리 지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런 투자 자산, 유형 자산과 관련된 그런 아니면 주요한 투자 자산과 관련된 미지급금 등은 이 비현금 거래로 빼줘야 된다. 네, 그런 것도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이 정도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해보면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태프분들이 보통 뉴스텝 회계사님들이 요 현금흐름표 요 판을 검증을 하죠. 근데 이제 단수 차이가 나면 1원이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소수점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그걸 찾으려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실 1원도 안 되는 금액이 뭔 중요하겠습니까? 금액이. 그래도 한번 맞춰본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약간 꼰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의미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맞춰보면 거는 필요한 것 같고요. 이 현금흐름표까지 작성이 되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증 가능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결국 현금흐름표는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왁구거든요. 왁구가 맞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래서 이거 검증도 하죠. 감가상각비 외하 뭐가 있을까요? 이용자산 처분 그래서 손익계산서 제조 같은 제조사 같은 경우는 제조원가를 찍고 그래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현금흐름 검증판 차이 비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이런 검증식도 밑에 보통 이 검증판 밑에 넣어서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에서 이 금액을 갖고 오고 그걸 합산한 다음에 이 현금흐름표에 있는 감가상각 합계 금액하고 안 맞으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네. 뭔가 그걸 찾다 보면은 계정 과목에 뭔가 오류들을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로 해야 되는데 삼각비로 반영을 했다든지 이용자산 처분 손실을 잡손실로 반영했다. 그런 경우는 이 검증식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사한테는 얘기해서 계정 과목 변경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결산할 때 현금흐름표까지는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체적으로 검증이 다 되기 때문에 요 현금흐름표는 이제 회사가 그리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얘기 말씀드리면 지금 요거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의 현금 흐름표인데 IFRS 기준에서는 다 이렇게 간접법을 하지 않고 주요한 또 항목은 재무제표 표시화 공시라는 기준서에서 직접법으로 나타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법인세 비용 요거는 이제 직접법으로 표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IFRS하고 좀 다른 측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현금흐름표도 약속입니다. 사실 이게 손익계산서도 약간 관리 손익에 가까운데 이 현금흐름표는 특히나 더 관리 손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약속이다. 기준서에 다 있는 구분 방식이고 실제로 이제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어떤 활동으로 표시하라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큰 개념은 이렇게 현금 흐름을 활동별로 좀 쪼개서 반영한다. 결국 현금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전 가계부 쓰시면 혹시 가계부가 요 현금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대신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근데 뭐 그럴 시간이 없으시겠죠. 네. 예,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거 어차피 이런 표들을 많이 실제 하실 테니까 이런 개념들이 좀 더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도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그 사람의 그런 기울기가 나오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과거의 영광,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그런 사람 치고 이렇게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훌륭하시죠. 위로 올라가신 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보다는 지금 이제 돛닦는 마음으로 스토어즈 비교. 예, 돛닦는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뭐 그냥 어느 정도는 하되 그냥 무의이하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바타의 무리기를 또 보고 왔는데 너무 유의적인 삶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무의적 삶도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번 더 드네요. 예. 또 이제 발이 또 자꾸 새는데요.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아마 동영상을 이렇게 자주 올리진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올리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다들 바쁜 시즌일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마음의 허도 좀 잃지 마시고, 예, 그, 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짜로 얻는 건 없죠. 예.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예, 그쵸. 당금질이 우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 잘 버틴다는 생각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